네, 오늘은 우리 방송국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자효 시인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자효 회장님께 문학과 방송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글을 써왔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부산 사범학교에서 네. 제가 다니던 부산 동광국민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오셨는데 선생님들이 네. 그때 그 선생님들에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가리켜서 저 아이는 자라서 문학가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까지 뭐 글이라고 써본 적이 없었는데 네. 저의 어떤 면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여간 참 선생님의 눈은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 이제 5학년 때 도단위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온 것이 제가 그 문학으로서 받은 글짓기로서 받은 최초의 상이었습니다. 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부산중학교 3학년 때 그 6.25를 상기하자 이런 100일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장원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폭풍노도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다니던 부산고등학교는 전교생에게 특별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든지 특활반에 하나를 들어가야 돼요. 네. 제 경우는 이제 문예반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1학년 때 진해 군항제가 열렸었는데 참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에 그 상급생들을 따라서 네. 진해 군항제 100일장에 갔었습니다. 네. 그때 장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마산에서 마산문화제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또 장원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저 아이는 글을 잘 쓰는 애다라는 레텔이 붙어가지고 네. 그 학교 대표로 뭐 100일장 같은데 뭐 나가고 하느라고 뭐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나서 돌아다녔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신화일부 신춘문예에 시가 입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시조가 당선을 했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1학년 때 월하 이태극 선생님께서 네. 국어과 강의를 나오셨어요. 그 당시 이화대학의 그 전임으로 계셨는데 네. 서울사대에 그때 그 이제 출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서는 네. 서울 사대를 나오셨나요? 예. 저 왜냐하면 서울 사대하고 우리 네. 고려대학교하고는 아주 네. 가깝거든요. 아주 가깝죠. 예.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 전공은 네. 저는 불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역시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선생님한테서 느껴지는 게 네. 약간 뭐라 그럴까 네. 그 불란서의 예. 그 멋스러운 거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아유 그렇게 해서 네. 문학을 하게 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니 별 말씀. 이게 그 예술 부문은 보통 타고나야 된다고 그러죠. 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타고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재능 가운데 제일 먼저 발현되는 것이 종교 네. 그리고 예술의 재능이라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린 시절에 그 생로병사의 그 어떤 그런 고통을 맞아요. 느끼고 이제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이미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왕위도 버리고 이제 나가신 거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을 보면은 네. 어렸을 때 네. 그 성전에 이제 그 부모님을 따라서 가는데 네. 거기에서 갑자기 어린 예수가 사라지고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막 찾아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하고 네.
아버지 요셉이 찾아가지고 헤맸는데 나중에 예수가 이제 그 종교계의 지도자들 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네. 너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왜 네. 거기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성전이란 말이죠. 네.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네. 어디를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거냐고. 그게 벌써 종교에 대한 개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아주 어렸어. 예. 네. 혹시 이 타고난 네. 그 소질이 네. 문학 네. 조상으로부터 누구의 피를 받았습니까? 저희 집안은 그 이제 안동의 서해 유성룡 네네. 대감 집안이죠. 아, 집안이고 뼈대가 있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쪽은 또 이제 대구 쪽으로 나온 그 선조의 이제 후예인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글을 쓰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네, 것들이 네. 그 선대 때부터 있어 왔다고 봐집니다. 그럼 화외유씨십니까? 저는 문화유가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아, 그런데요. 네. 문학은 그렇게 타고나서 네. 하셨지만 네. 네. 방송은 네. 또 네. 어떤 계기로 또 방송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제가 사범대학 이제 불어교육과를 다녔는데 네. 저희 그 당시 서울사대는 전원이 국비장학생이었고 네. 그 졸업과 동시에 발령이 났습니다. 학교로. 네. 발령이 났었는데 발령이 안 나는 학과가 딱 두 과가 있었어요. 네. 독일어과하고 불어과입니다. 그 발령이 안 나는 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독일어과 불어과 졸업생들은 살아갈 생각을 해야 돼. 취직을 해서 살아갈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문과대학이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 경우는 불행하게 제 4학년 때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버님이 그때 쓰러지셨어요. 네. 이제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쓰러지시고 그러는 집안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로서는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 근데 그때 KBS에서 견습 기자 모집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응시를 해서 KBS에서 받아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그 제 어려운 고비를 KBS 덕으로 넘길 수가 있었죠.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이제 서울 살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저는 그 KBS에서 주로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외무부 그리고 국회, 네. 정당, 청와대 이제 이런 데를 출입하다가 파리 특파원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불어를 전공을 했으니까 네. 학교에서 보기에는 뭐 불란스 지역에 특파원을 내보내야 되는데 네. 아마 뭐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공부는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3년간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때 민방이 생겼어요. SBS 네. 민방이 생겨가지고 민방에서 오라는 그때 이제 청을 받고 네. 어차피 방송사가 생기면은 방송인들이 가서 이제 방송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초대 정치부장으로 건너갔죠. 건너가서 SBS에서 간부로서 생활을 하다가 60 넘어가지고 이제 관두고 네. 지금은 전업 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문학과 방송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정말 자연스럽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저요 회장님께서 좋아하는 네. 이브몽땅의 고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Tu vois, j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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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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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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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아, 우리 유자요 회장님께서 이브몽땅의 고엽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브몽땅을 만나셨대요. 그 만나신 그 말씀 좀 잠깐만 들려주세요. 네, 제가 불란스 특파원을 할 때 그 남불의 취재를 갔다가 네, 근데 파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마르세유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침 공항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없고 이제 공항 대합실에 그래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어. 그래 보니까 이브몽땅이에요. 네. 이브몽땅인데 이브몽땅과 아주 젊은 부인, 네. 젊은 부인과 아주 어린 아들이 아. 세 명이 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이브몽땅은 사실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은 사람인데 네. 원래 이태리 출신입니다. 네. 이태리 출신인데 그 불란스로 건너와 가지고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있을 때 에디트 피아프를 만나요. 네. 에디트 피아프가 어. 이브몽땅의 천재성을 알아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브몽땅을 키우기 위해서 네. 가수로서 그렇죠.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네. 근데 그게 사랑이 돼가지고 네. 이브몽땅과 에디트 피아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뒤에 이브몽땅이 유명해지니까 네. 이브몽땅이 에디트 피아프를 버립니다. 예.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는 그 뒤에 얼마 못 살고 뭐 여러 가지 역정을 겪다가 결국 젊은 나이로 죽죠. 네. 그리고 이브몽땅은 그 뒤에 결혼한 여성과도 또 헤어집니다. 네. 헤어지고 제가 만났을 때는 네. 아주 젊은 여성하고 살고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갔죠. 가서 네. 나 한국에 와서 온 기자인데 저 반갑다고 아, 그래서 네. 인사를 하고 이제 부인하고 애들을 봤죠. 그날 아주 그 남불의 그야말로 그 밝은 그런 네. 낮이었는데 네. 지금도 그 마르세유 공항에서 만났던 그 백발의 네. 이브몽땅과 그 부인 아주 젊은 부인 하. 그리고 어린 아기 아들이 네. 생각이 납니다. 그 뒤에 몽땅은 마지막 영화를 출연하죠. 마농의 샘이라고 네. 데소스 드 마농이라고 네. 그 영화에 출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 젊은 부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네. 이제는 성인이 다 됐을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일지 가끔 생각이 나죠. 네. 이브몽땅 잘생겼습니까?
뭐 우리가 보는 뭐 그대로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노인이었죠. 노인이었지만은 그야말로 참 그 온화한 그렇죠. 백발에 지금 저처럼 백발에.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죠. 네, 아주 재미있는 그 일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시인의 현황과 예. 시인 회장으로서의 예. 활동은 지금 어떻게 예. 하고 계십니까? 그 우리나라는 참 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참 시인들이 많은 나라에 그렇죠. 속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등단이 좀 까다로웠어요. 네, 네. 뭐 신문사의 신출문예에 뭐 당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문예지에 그 이제 3회 추천을 받아야 이제 등단을 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는데 네. 그것이 오늘날 와서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문예지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문예지마다 그 이제 신인 등단 제도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시인들이 많아진 탓도 있지만은 워낙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네. 시적인 기질이 강하고 시인이 많다 보니까 아마 시인 수는 지금 몇만 명을 헤아릴 겁니다. 그렇죠. 몇만 명을 예. 헤아리는데 제가 그 몸담고 있는 한국시인협회는 회원이 이제 1,500명이고 저는 제 임기는 지난 3월이 끝났습니다. 그 회 이름이 뭐죠? 한국시인협회. 시인협회. 네. 사단법인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할 당시에는 한국시의 그 세계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시인협회하고 상호 작품 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시인협회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그 우리 주불 한국문화원에서 그 협정서를 체결을 했죠. 하고 그 뒤에 프랑스에는 프랑스 시인협회가 있고 네. 불어권 작가 시인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예. 전 세계에 불어를 쓰는 나라들을 그 이제 아우르는 불어권 작가 협회가 있는데 그 양쪽의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한국 시인의 작품이 100편 정도 소개가 그동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도 우리 한국 시인협회 기관지에 소개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작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사람만 더 추가해 봅시다. 네. 조금 전에 그 이브 몽땅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시와 노래와의 그 가사가 네.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뭡니까? 원래 시하고 노래는 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 시를 얘기할 때 릴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릴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릴릭이 뭔가 하니까 리라라고 고대 악기 현악기죠. 그 리라를 이제 연주하면서 시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예,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시조가 창이었습니다. 창이라는 건 노래죠. 원래 이제 노래로 불려오다가 창으로 불려오다가 이것이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뒤에 그다음 문자로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에 와서 이제 문화로 된 것이죠. 그래서 워낙은 시와 노래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를 노래로 불렀던 것이죠. 그 세계문학 전집 제1호로 꼽히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또 당초에는 호머가 안 못 보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생계 수단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시를 낭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호머 시대 그리스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가 그 트로이 전쟁 얘기예요.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는 그리스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터키를 이긴 즉 유럽이 아시아를 이긴 최초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 이제 트로이 전쟁 얘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시를 써오라 이랬는데 노래 가사 비슷하게 써도 똑같은 겁니까? 그건 관계없죠. 관계없고 지금 시인들이 쓴 가사를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정지용 선생이 쓴 시 향수를 박인수와 이동훈이 불러가지고 향수란 노래가 돼서 지금 상당히 널리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노래의 가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전부 것입니다. 시적이죠. 예. 노벨 문학상이 그 미국 그 가수에게 주어진 적도 있죠. 그것이 네. 이제 노벨 재단이 생각할 때는 그 말하자면은 그 노래의 가사가 아주 문학성이 높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우리 K-팝이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K-팝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가사가 참 좋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도 시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저는 시라고 봅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을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아, 참 고운 노래네요. 네. 그 유자요 회장님께서는 그 대표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장 아끼는 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네. 참 가을처럼 시적인 계절이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가을을 소재로 한 시들도 많고 네. 시인들이 가을에 또 명시들을 많이 발표했죠. 네. 저 시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가을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낭송해 보겠습니다. 주세요. 가을의 노래. 이럴 줄 알게 하소서. 가짐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름인 것을 이 가을 뚝뚝 지는 낙과의 지혜로 은혜로이 베푸소서. 떠날 줄 알게 하소서. 머무름보다 더 빛나는 것이 떠남인 것을 이 저문 들녘 철새들이 남겨둔 보금자리가 약속의 훈장이 되게 하소서. 아, 역시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되고 싶고 시인이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아, 노란 단풍잎에 그 단풍을 그 은행잎을
밟고 가면서 가을을 느끼는 그런 시가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저 회장님께서 그 음악 작사 작곡이 제대로 잘 된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저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쓴 이 가을의 노래가 실은 노래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작곡가 박경규 씨가 제가 프랑스 특파원을 할 때 파리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때 이제 시집을 선물을 했는데 그 시집 안에 가을의 노래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 가을의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목을 떠날 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바꾸어가지고 네. 작곡한 것을 KBS 신작 가곡 발표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시를 이제 노래가 된 것을 이문균 테너하고 강미자 소프라노가 불렀어요. 네. 그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이를 줄 늦가을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들으니 정말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쾌지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FM 100.3 MHz 관악 FM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시다시피 한강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 우리나라 시인들이 다시 노벨상을 받으려면 그 미래의 방향 설정과 제안을 좀 참고로 말씀해 주시죠. 한국 시인들의 시는 세계 무대에 내놔도 그야말로 네.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전쟁도 겪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사의 질곡을 많이 겪은 나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문학적으로는 예술적으로는 시적으로는 굉장한 그 문학의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명작 시들이 이제 많은데 그동안 좀 아쉬웠어요. 왜 한국이 국력으로 보나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수준, 한국 문학의 수준으로 보나 왜 노벨상의 수상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갈증은 뭐 어느 정도 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이 그야말로 세계 문학에서 뭐 대접을 받는 네.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그 스웨덴 아카데미가 그 심사를 하는 심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번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게 그리고- 문제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하시는 분을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예, 많이 예, 뭐라 그럴까 잘 예. 우리 시인들하고 예. 가깝게 예. 해서 예, 예. 번역가를 많이 양산을 그렇습니다.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이죠. 그런 역할을 그 이제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데서 해줘야 되는데 한강 작가의 경우는 일찍이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많이 번역이 됐고 또 그 우리 한국문학번역원이라든지 또는 대산문화재단 같은 데서 한강의 소설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소개가 이미 서양에 많이 소개가 돼 있었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한강의 문학 세계가 그야말로 이제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이 그 이제 좋아하는 소재를 네. 말하자면은 다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많이 번역이 된 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시도 근데 시가 번역하는 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사실 네. 좀 어려운데 한국 시도 앞으로 많이 번역이 돼 가지고 서양의 많은 독자들을 갖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아시아에서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아시아 조언으로 다시 넘어오려면 좀 기다려야겠죠. 네. 참고로 그 조언을 하신다면은 노벨 문학상의 대상이 되려면 네. 그 이슈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글 작품은 좋은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러나 노벨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이슈를 내야 될까? 그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인류 보편적인 이제 테마 같으면은 네. 그 이제 호응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인류 보편적인 테마라는 것이 말하자면 밥 딜런 같은 미국 가수가 그 노래한 그런 정서가 말하면 인류 공통적인 정서가 될 수가 있다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역사의 그 힘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의 힘이라든지 네. 또는 사상의 힘이라든지 어. 그게 이해 가지고 박해받는 네. 그런 인간상이라든지 네, 네, 네. 또는 작가가 직접 그렇다든가 네. 아,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는 또 그런 경향이 이번에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맞아요. 네. 예, 그런 네. 그런 이제 노벨 문학상의 이제 그 취향이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러시아 혁명을 다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 집하고 같은 작품이. 그런데 거기에서 러시아 역사의 경랑기 속에 밟히고 희생돼간 네. 그런 인간상을 다룬 것이 닥터 지바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테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바고한테 노벨 문학상을 주려 하니까 당시 소련 정부가 뭐 받으러 가는 거는 좋은데 다시 들어올 생각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수상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노벨 문학상이 절대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전부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상금도 많이 주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이니까 그런데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나면 항상 뒷말이 따릅니다. 다르죠. 따르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문학에 있어서 네. 상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국 시가 노벨 문학상에 만약에 대상이 되고 싶다면은 그런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 정서라든지 네. 또는 어떤 역사적인 정서라든지 역사적인 팩트라든지 그런 거를 다루는 것을 노벨 재단이 그동안 상을 주온 그걸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을 그걸 드릴 수 잘 있죠.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한의 나라야. 그렇습니다. 대체 노래도 그렇고 예, 예. 글도 표현이 거의 그쪽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아마 노벨상에는 예.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예. 이번에 노벨상은 조금 내용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된 것 아닌가. 하여튼 그런 점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다시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페라 트란도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유저희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시인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서양의 유명한 의사가 한 얘기인데 예. Be a man before be a doct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 뭐 고도의 기량을 갖추고 뭐 명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는 거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성. 예. 네. 그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의사뿐이 아니라 어느 직업이나 어느 일에나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이제 바꾼다면은 저는 be a man before be a poet. 네. 시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해서 간혹 이좀 곤란한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간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죠. 네. 그리고 시는 특히 시인은 어떤 점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고 네. 그런 무서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저는 시인은 시대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대에 그 갖고 있는 성격을 그야말로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그 문학적으로 높이 성화시킨 그런 작품들을 네. 시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어. 그래서 시인은 시대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봅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시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고 시대의 정의가 돼서 문학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제가 방송인으로서 제가 반세기를 살은 사람인데 네. 요즘 마이크를 떠난 지가 꽤 되죠. 네. 그런데 오늘 관악 FM의 초청을 받아와 보니까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성재 선생님 또 두 분 MC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도 영광이고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실컷 하고 있다는 것도 영광이고 네. 저로서는 참 이 가을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네, 저도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유자요 회장님과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시동 선생님하고 함께하니까 이 방송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을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멋진 오늘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을과 겨울 두 계절 갈림길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잊힐 일
자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이시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밖으로서 화살을 찾으러 그 서비스레 항초롱 휘적시던 것 그곳이 차마 꿈엔 것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듣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오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에서 전해드리는 건강정보입니다. 오는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건강지킴이와 함께 당뇨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환자 중 11%는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크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서 질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당장 불편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당뇨병에 걸리면 대개 다음, 다식, 다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비만을 예방하고 고지방 식습관을 개선하며 지나친 음주를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관악 FM 청취자 여러분, 당뇨병은 발병하면 특효약이 없고 완치약도 없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